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2달 더 연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업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밝혀내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고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영상 속 인물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경찰이 잘못한 걸까요? 검찰이 잘못한 걸까요? 어찌됐든 그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특검청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저희 조사팀에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 얼굴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는 거는 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선명한 건 맞아요? 그 영상이 또렷하다는 건 맞습니까? 화질. 그게 이제 버전이 여러 개인데요. 원래 원 파일이 있고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파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실 구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동생인지 누나인지 김학인지 뭐 누군지 확인이 되는 정도 화질은 확보가 됐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화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다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지만 또 피해자의 진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제 활동 시간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더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연장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의결을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걸 더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위원회는 그 자체가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강제 수사권은 결국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원에 요청을 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든가 아니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내부적인 임의 수사 내지 임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보면은 이 그 진상조사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그 규정상에 더 이상 이것을 연장하려고 하면은 그 규정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오늘 그 오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의결을 통해서 이것을 연장시켰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그 법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규정이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진상 조사를 할 것인데 문제는 제일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서 공소시효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이번에 3번째는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판단을 해서 재판에 넘기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이런 것이 특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더 이상의 어떤 논란이 없도록 종집을 찍는 그런 어떤 검찰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의견은 어땠어요? 차라리 검찰의 재조사 권고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진상조사 과거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어려움을 토로 한번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쪽에서 너무 외부 압력이 세게 들어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로 그냥 재조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이거는 오히려 이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사실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던 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재조사를 이제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제대로 한 2개월 안에 해서 정말로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조목조목 밝혀서 그 보고서를 경찰과 검찰의 양쪽에다 보내면서 예.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의 직권남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2013년도에 한 번 있었었고 2014년도에 한 번 있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이 특수 강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시효가 15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조사위원회에서 강제 수사권은 없다 치더라도 그동안에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뭐 잘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이 향후 수사기관에 제대로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보게끔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건은 제대로 정말 수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법이 거의 없지만 그냥 실체관계 파악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그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차라리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좀 제대로 해서 시효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예.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김영주 의원. 네.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제 버닝썬 문제나 이 문제를 같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버닝썬 문제는 대표적으로 경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의 차관의 문제는 사실은 검찰과 예. 법원의 문제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어떤 기관은 잘했고 어떤 기관은 못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방금 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권력기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누락되거나 은폐된 사건은 없도록 하자. 예. 설령 김학의 차관을 벌 주지 못하더라도 장자연 사건 자체를 완전하게 어떤 처벌자를 구속해내지 뭐 색출해내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권력기관도 일부러 힘으로 누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뜻의 대통령의 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